노래에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저녁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유머까지 갖춘 변호사, 우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노래 먼저 잠깐 듣고 올까요? 얼쑤 핫 핫 핫 헤이야 핫 헤이야 하 헤이야라 흥바라 헤이야 하 헤이야라 흥바라 헤이야 하 헤이야라 흥바라 헤이야 흥보가 기가 막혀. 아이고 형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요. 이음동설안에 네, 노래가 좀 길었죠?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였습니다. 와, 이 노래 뭔가 이렇게 좋은 소식 같진 않네요. 보니까 노래는 흥겨운데 노래는 이 흥겨운데. 앞부분이 아이고 형님.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형님. 형님 나왔어요. 예. 오늘 사건 바로 만나보시죠. 박수홍 씨 얘기입니다. 오늘 사건은 박수홍 평생 믿었던 친형의 배신이란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룬 이슈긴 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유진 변호사가 살짝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자 이전 소속사 대표가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다는 누리꾼의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네. 이 해당 글에는 30년 전 일 없던 형을 데려와 매니저를 시켰고 출연료와 모든 돈 관리를 형과 형수가 했다. 형식상 엔터테인먼트 회사지 박수홍에게 계약금 한 번 준 적 없고 출연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네. 그 돈이 100억이 넘고 그들은 지금 도망간 상황이라고 적었는데요. 네. 박수홍 씨도 자신의 친형에게 30여 년간 거액의 출연료를 떼었다는 의혹과 이전 소속사가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이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후 형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제 누리꾼의 주장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박수홍 씨 본인이 네. 인정을 하고 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또 어제였으니까 다른 누리꾼의 반박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온라인 사이트에 박수홍 친형의 20년 지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글을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친형 쪽의 사람이군요. 네. 박수홍 명의의 집, 상가들도 몇 개씩 있다. 형이랑 박수홍이 공동 대표였고 수익은 박수홍이 7, 형이 3으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형과 형수는 지금까지도 경차를 타면서 자식들 신발도 시장에서 뭐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사신기면서 악착같이 박수홍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고생했다. 오히려 박수홍 씨가 뭐 품위 유지비에 들어간 지출, 뭐 여행이라든지 뭐 클럽 이런데 이런 돈이 어마어마했다. 네. 이러면서 친형 부부는 해외로 도망가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일부 또 보도에서는 이게 확인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형의 그 뭐 딸인가요? 네. 뭐 명품을 이제 SNS에 올렸다 이런 보도도 있긴 있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진실 공방으로 가는 네. 그런 양상이네요. 그렇죠. 오히려 박수홍 씨가 좀 가족의 일이니까 자제해달라고 오히려. 하는 정도고 네. 다른 이제 누리꾼들과 또 박수홍 씨의 과거 인터뷰 네. 영상들을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하는 부분만 다 이렇게 영상을 모아 또 소환되고 있습니다. 예, 모아서 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각자 입장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네. 추측성 보도들도 있고 이런 상황 네. 같군요. 왜냐하면 박수홍 씨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어렵게 반지하가 아니라 정말 지하실에서 네. 5 가족이 함께 살았고 정말 4년 동안 아버지가 두문불출하면서 네. 아예 막 수염도 안 깎으시고 아예 집 밖을 나가시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힘겹게 사셨고 자기가 이제 개그맨이 돼서 30대 네네. 초반까지 그 빚을 갚는데 힘썼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가족을 네. 책임져야 된다. 책임감 때문에 이제 뭐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뷰가 계속 인터뷰는 아니고 이제 본인이 진행했던 방송에서 이제 했던 얘기인데 이런 게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박수홍 씨가 이제 그동안 이미지 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가족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런 네. 이미지와 그런 네. 어떤 내용들로 많이 회자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사건 보면 가족 간에 이제 어떤 서로 주고받는 상처입니다. 네.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네.
이런 유의 사건들,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분쟁으로 있었던 사건들 어떻게 종종 접하십니까? 변호사다 보니까. 사실 이 가족 간에 특히 형제 간의 분쟁이 가장 심한 경우는 상속 재산이에요. 상속이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계실 때는 그 부모님이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 이상 뭐 다퉈봤자라고 하고 있는데 네. 돌아가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재산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가족 회사. 근데 이거는 가족이라도 이렇게 회사를 같이 공동으로 뭐 공동 대표였다라든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네. 약간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 이제 공동이라든지 동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지만 결론적으로는 동업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냉정하게 네. 보면. 왜냐면 계속 저희는 그 깨지는 사건만 맞다 보니까.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같이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그 친구끼리든 뭐 친척끼리든 간에 네. 사실은 뜻이 맞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사람이라는 게. 네. 그런데 일단 이번 이 사건에 조금 집중해서 보자면 법리적인 문제. 이번 사건이 박수용 씨 측의 어떤 주장이 맞다면 네. 횡령이 맞는지, 횡령죄가 적용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어떤 걸 또 증명을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횡령죄가 되려면은 박수홍 씨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업무상 보관자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보관자가 되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개인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소속사, 매니저, 소속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법인 뭐 1인 회사라도 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거는 피해자가 꼭 박수홍 씨가 아니라 회사가 되거든요. 회사의 돈으로 나누는 거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사에서 대표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회사라는 그 소속으로 어쨌든 일이 네. 이루어진 거고 그게 형이 됐든 네. 뭐 아니면 그냥 남이 됐든 간에 어쨌든 회사에서 벌어진 일은 맞잖아요. 네. 소속사가 있었던 거고. 지금 그렇다면 이제 이 횡령죄를 적용한다면 네. 명확하게 어디까지 증명을 해야 됩니까? 횡령죄가 적용이 되려면은 네. 일단 뭐 재물 보관자라는 것은 뭐 입증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회사를 운영하셨던 분이시니까 그런데 불법 용도 위사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과연 횡령에 해당된다면 이 수익 구조가 뭐 7대 3이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나온 이쪽 일을 봐주시는 뭐 세무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네.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계약금과 출연료와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의가 박수홍 씨의 동의가 전부 있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었는데 동의가 없었다고 이제 박수홍 씨가 주장을 하고 있다면 네, 네. 그럼 형님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자료를 조사를 해봐야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횡령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다른데 투자를 한 건지 그 부분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친형이 어쨌든 가해자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친족 상도례 규정을 짚어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 네. 말이 어렵습니다. 친족 상도례 이게 뭔가요? 우선 이 친족 상도례 자체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네. 이 가족의 일에는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범위가 좁아요. 그 친족 상도례로서 형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아예 국가기관이 처벌할 수가 없는 누가 봐도 있고요. 사기 같고 누가 봐도 횡령 같은데 네. 이제 가족끼리니까 알아서 좀 해결해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네. 법 취지가. 그래서 그렇게 적용되는 가족은 직계 혈족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동거 가족이라든지 동거 친족만 해당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박수홍 씨랑 이 형님은 같이 사시진 않으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형이 면제된다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항이 있는데 그 이 항에서는 이 친족 간의 이런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친고죄로 친고죄로. 규정해놨어요. 네. 고소를 박수홍 씨가 직접 하셔야 뭐 진행이 될 수 있는 이게 만약에 횡령죄가 박수홍 씨의 개인 돈으로 횡령죄가 성립된다면 하는 전제를 달고서 이 친족 상도례까지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수하게 어쨌든 지금 가해자가 친형으로 이제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친족 상도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오로지 박수용 씨 누군가 제3자가 고발하는 건 아니고 네. 박수용 씨가 직접 그 고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근데 좀 헷갈리는 게 네. 이게 친형이긴 한데 네. 또 회사를 얽혀서 이제 회사와 개인의 문제로 되잖아요. 네. 그럼 어느 쪽을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네, 지금 좀 정확하게 어려워요. 어떤 자료가 나온 게 아니라서 이게 횡령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뭐 어떻게 돈이 그렇겠죠. 어떻게 갔는지. 근데 네. 그런 지금 자료는 없이 막연하게 그럼 형제간이니까 그렇다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피해자는 박수홍 씨 개인이 아니라 법인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 돈을
횡령을 한 것일 수도 있고 네. 이런 다양한 아주 가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뭐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던 점이 바로 조카들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들인데 어떤 얘기인가요? 아, 박수홍 씨가 2012년도에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요. 와, 당시 거의 한 박수홍 10년 전이네요. 네, 박수홍 씨가 잘 키운 조카 하나 누구 부럽지 않다. 조카가 와서 삼촌 유산 다 내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이 지금 와서 다시 회자가 되었는데 네. 이 내용은 형이 횡령 사실을 폭로한 글에 친형의 두 딸 SNS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이 가득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인터뷰를 이렇게 한 거네요. 12년에. 아,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 2021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당연히 몰랐겠지만. 몰랐겠죠. 그러니까 농담 삼아 얘기를 이제 조카가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정도의 어떤 뉘앙스로. 그렇죠. 아, 그러는데 또 그 명품 사진은 실제 그 두 딸의 SNS가 맞는 겁니까? 아직 확인이 그러니까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아직까지 없는.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이게 지금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누리꾼이 네. 또 여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박성 씨 조카라더라. 네. 그리고 내가 조카라는 사람과 뭐 오픈 채팅을 시도했더니 조카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하여튼 이렇게 했다더라가 너무 많아요. 지금 카더라가 지금 너무 네. 많은 상태라서 이제 조심스럽게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군요. 어쨌든 지금 박수홍 씨는 결혼을 안 한 상태죠. 네. 그리고 자녀가 없고. 그럼 이런 경우 뭐 박수홍 씨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결혼을 안 하고 자녀가 없으면은 조카에게도 재산이 상속될 수 있습니까? 그건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상속 순위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아직 박수홍 씨가 너무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중이라 상속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지만 네, 일단 그냥 상속 순위,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상속 순위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 그다음에 직계 비속이 자녀가 직계 비속이거든요. 네.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직계 존속으로 올라갑니다. 직계 존속. 직계 존속도 이제 안 계실 경우에는 뭐 형제 자매, 네. 그다음에 사촌 이내에 반계 혈족 이렇게 네. 되는데요. 일단은 뭐 조카가 다 이제 일단은 뭐 비속이 당연히 지금 현재 없고 그리고 직계 존속도 안 계시다면 그 다음 순위. 그렇지만 예. 지금 현재는 아니죠. 일단은 쉽게 표현하면은 자식이 가장 먼저 우선권이 네. 있고 그다음에 자식이 없을 경우는 부모님. 네. 또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뭐 형제, 뭐 오빠나 네.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이건 또 조카잖아요. 네, 사순입니다. 사순. 네, 사순이 네. 이렇게 된다. 어쨌든 그 사다리 안에 있긴 있네요. 네, 사다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30년 전부터 이제 친형이 매니저 활동을 하셨다고 하고 네. 계속 이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뭐 공소시효가 지난 건 아니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 공소시효라는 것도 뭐 검토해 볼 만은 한데 네. 지금 공소시효라는 거는 30년 전 과거 일보다도 기수 시기를 보면은 되거든요. 아. 기수라는 거는 이 일이 종료된 네네. 이 종료된 게 언젠가 과연 그래서 마지막 그 기수 시기 범위에 들어온다면은 이거는 공소시효까지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나온 자료가 없으니까 네. 누리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상황이다. 네. 이게 박송 씨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누리꾼들이 네.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박성 씨는 여러 차례 지금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조심하고 얼마나, 말을 안 하고. 괴롭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금요일 저녁을 책임져 주신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